인간 본성의 통찰. 인간의 삶은 사악함과의 투쟁이다. 인간의 삶은 사악함과의 투쟁이다. 니체가 남긴 이 통찰은 종종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수한 작은 전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인간관계 속의 갈등,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치열한 대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전쟁터를 가로지르며 진행됩니다. 알렉산더 포프가 언급하듯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위심하고 배신할 가능성을 품은 존재입니다. 이 갈등과 배신이라는 요소는 사랑하는 연인관계나 가족, 친구 사이에도 은밀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악의적이거나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존은 언제나 상호 갈등이나 충돌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남고자 할 때 니체와 포프는 각각 다른 언어로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이론적 학문적 지식이나 높은 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황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자각하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침묵을 택해 의도를 감추거나 필요하다면 정직이 아닌 전략적 거짓을 쓸 수도 있는 것. 니체가 말하는 강한 자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니체는 서구 철학사에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기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을 통해 근대적 사유의 전환을 촉발시켰습니다. 그가 본 인간 본성은 힘의 의지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 보존과 욕망 충족, 나아가 자신을 뛰어넘어 더 큰 힘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있어 이러한 힘의 의지는 단순히 물질적 힘이나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며 어떤 이에게는 창조성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지적 예술적 욕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종종 사악함이나 술수, 위선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권모술수이며 니체는 이를 결코 단순한 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투명한 도덕성이나 순수한 선의만으로는 다 채워질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검열과 타인에 대한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말로만 친절하게 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주위 사람들의 약점을 살펴 은밀히 약점을 쥐고 흔드는 모습 등은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니체의 주장처럼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인간은 단순히 술수만 부리는 교활한 존재와 다릅니다.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자는 자신만의 가치와 이상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필요할 때는 강인한 전략과 지혜를 구사합니다. 이때의 지혜는 상대를 무조건 배제하거나 파괴하는 폭력이 아니라 상대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것, 이 핵심 기법으로 작용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풍자가인 알렉산더 포프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이나 실망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니체와는 다른 맥락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은 유사합니다. 포프가 활동하던 18세기 영국 사회는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이성 합리성의 발전이 도드라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는 여전히 부정부패, 위선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고 계몽주의가 이상적으로 그려냈던 합리적이고 진보된 모습과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포프는 풍자시를 통해 이런 사회를 비판했고 동시에 타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곧 타인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라 는 조언과 이어집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전적인 불신과 의심만으로 일관한다면 삶 자체가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프가 말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선한 의도를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이익이 걸리면 태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프의 통찰 역시 현실적인 지혜를 요청합니다. 과도한 기대나 이상적 낙관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즉, 인간 본성의 결점을 애초부터 고려해 넣고 관계를 맺어야 훗날 배신이나 실망으로 무너지는 일이 덜하다는 말입니다. 니체와 포프가 제시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모와 지혜의 필요성은 사실 서양 사상 전반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군주론에서 인간이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통치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짓과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수완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와 맞닿아 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냉혹한 통찰이 바탕에 있습니다. 토머스 홉스,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무한한 이기심과 욕망으로 서로 갈등을 벌이므로 절대 권력을 통해서라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을 폈습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은 니체가 말한 투쟁의 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결핍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나 관조, 혹은 의지의 소멸에 가까운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 근원적 투쟁 속에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순진무구하거나 완전한 이타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인지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동시에 더 높은 목표나 가치를 향해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감정과 이성의 작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은 우리를 뜨겁게 행동하도록 이끌고 때론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성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답을 추구하지만 지나친 이성주의는 인간적 온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와 포프가 말하는 지혜는 이성적 판단을 중심에 두되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경쟁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이 폭발해 상대에게 분노하거나 보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라면 이 감정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표출하거나 억누르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최소한 손해를 막습니다. 이성적 측면에서 보면 상대의 심리를 읽고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감추며 필요할 때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전략적 거짓말을 구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쟁거리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자주 통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관계를 무조건 거짓과 위심으로만 대하라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체도 초인 사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도덕과 가치를 새로 써나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한된 도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상을 가리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는 순수한 우정이나 사랑, 연대 역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현실 세계의 치열함을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본능적으로 상대가 날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품습니다. 이는 니체나 포프가 말한 바대로 인간 본성이 반드시 착하고 순수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배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폴 리케르가 말했듯이 믿음이란 배신의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배신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계약 혹은 담보에 가깝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은 상대의 배신 가능성을 아예 부인하지 않고도 그를 택하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의 통찰이 다시금 빛을 발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위선적일 수 있으나 그 어두운 진실을 자각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친밀성이나 우정, 그리고 사랑은 더 견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황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뒤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포프가 말한 기대하지 않을 때 실망도 없다 는 통찰 역시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을 과도하게 미화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21세기는 더욱 복잡해진 전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화로 인해 경쟁은 전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되었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합적 인간관계가 전개됩니다. 기업 환경에서의 경쟁,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이해 충돌, SNS에서 펼쳐지는 여론전 등 인간이 서로를 겨냥하여 펼치는 투쟁은 갈수록 다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니체와 포프가 제시한 인간 본성의 어두움, 그리고 지혜라는 프레임은 유효합니다. 정보는 곧 무기가 되었고 가짜 뉴스와 왜곡된 사실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상대를 몰락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 간 갈등도 한번 SNS 폭로전이 벌어지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확대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지혜로운 자는 감정적 반응에 빠져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의 의도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며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기 위한 필수 역량입니다. 한편 적절한 순간에 타인과 연대하고 협업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경쟁자와 때로는 동맹을 맺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보류해서라도 더 큰 가치를 획득하는 길을 찾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없으면 현대사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니체는 삶은 전쟁터이고 인간은 전사라고 강렬히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선언이 아니라
삶을 투쟁으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삶이 전쟁터라고 할 때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거나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전사라면 전쟁과 평화를 모두 통찰하고 필요한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압니다. 현대의 국제관계 이론에서도 힘의 균형이 평화를 유지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곤 합니다. 즉, 갈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그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질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개인 삶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가치를 지키려면 적절한 충돌을 감수하거나 기민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로서의 태도이며 동시에 평화를 얻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음험하고 거짓에 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정직의 중요성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이란 무조건 솔직하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가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자신의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압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실을 무작정 폭로하는 것은 갈등을 키우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솔직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꾸밈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직과 의장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악으로 나눌 수만은 없으며 각 상황에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니체와 포프의 통찰을 삶에 적용한다면 무조건 착하거나 무조건 악해야 한다는 명령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적 태도가 열려있고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현실적 판단에 맞추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